안녕하세요, 인기입니다. 유리와 토끼 인형, 어찌 보면 개그 요소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공포 에피소드였으나 회를 거듭할수록 유리가 토끼 인형 때문에 차에 치일 뻔하게 되는 등 조금씩 진지한 공포물로 방향을 트는 듯 하네요. 보면 볼수록 소름 돋고 흥미로운 토끼 시리즈. 오늘 소개드릴 에피소드는 다시 살아난 샌드백 토끼입니다. 평화로운 낮잠 시간,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유리. 전화를 받기가 귀찮아 엄마를 불러보지만 어디로 가셨는지 대답은 들려오질 않고 결국 유리는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킵니다. 눈을 비비고 하품을 하며 전화를 받으러 걸어가 손을 뻗친 순간 끊겨버리는 전화벨 소리. 이에 화가 난 유리는 또다시 샌드백 토끼 인형을 꺼내 주먹을 마구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왜 낮잠을 잘 때 전화를 하냐며 인형을 죽어라 패는 유리. 그리고 그날 밤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오르고 곤히 잠을 자고 있는 유리의 옆에 미동 없이 앉아있던 토끼 인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유리에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는 유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는 유리의 화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말하는 토끼 인형. 신나게 꽃구경을 하는 꿈을 꾸는 유리의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웁니다.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본 유리는 스산하게 서 있는 토끼 인형의 모습에 소름이 돋아 서둘러 도망가 보지만 열심히 뛰는 유리의 뒤로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토끼 인형. 날 때리니 화났던 게 모두 풀렸어? 라는 말을 반복하며 쫓아오는 토끼 인형을 본 유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외치다가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날 때리니 만족하냐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을 덮치는 인형을 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눈을 뜬 유리.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벌떡 일어나 토끼 인형이 있는 곳을 쳐다보는데 무슨 일인지 인형은 자리에 없었고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유리가 식은땀을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침대에 누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인형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토끼 인형을 깔고 누워있다는 것을 알아챈 유리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우산 하나를 들고 토끼를 버리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쓰레기장 앞에서 이제는 너에게 기대서 살지 않기로 했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토끼 인형을 버리려던 순간 토끼 인형이 들은 가방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유리의 몸에 달라붙으며 날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에 놀란 유리는 우산도 집어던진 채 정신없이 뛰게 되고 가방을 떼어보려 하지만 도무지 몸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던 유리는 빨간불인 신호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도로 뛰어들고 뒤늦게 뛰어든 유리를 발견한 자동차가 급정거를 해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코앞으로 들이닥치는 차를 보며 놀라던 그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너의 분노 때문이라면 헤어지지 않을 거야. 라며 가방에서 토끼 인형의 손이 튀어나와 자동차를 막아냅니다. 거의 트와일라이트이네요. 차주가 다급히 나와 유리에게 괜찮느냐 묻지만 인형의 말에 공포에 질려있던 유리는 싫다는 말만 반복하며 또다시 무작정 뛰기 시작합니다. 싫어를 외치며 비가 오는 길을 내달리다 정신을 차려보니 보이는 짱구네 집 문. 문을 조심히 열고 들어가 실례합니다를 외치니 짱구가 꾸물꾸물 나와 유리를 반겨줍니다. 놀러왔다는 유리의 말에 흔쾌히 들어오라고 하는 짱구. 눈치를 보며 들어온 유리는 숨바꼭질을 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며 온몸에 묻은 진흙을 현관에 묻히게 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유리는 짱구 보고 술래를 하라고 하며 짱구네 안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가 눈치를 보며 토끼 인형이 담긴 자신의 가방을 벽장에 몰래 숨겨놓습니다. 숫자를 세고 있는 짱구 몰래 서둘러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유리. 유리는 온 힘을 다해 집으로 도망가버리고 2층에 있다 내려온 짱구 엄마는 현관에 있는 진흙 발자국에 의아해하며 애꿎은 짱구만 혼을 냅니다. 유리가 왔다 갔다고 해보지만 이미 유리의 신발은 사라져 있었고 엄마는 믿을 리 없었죠. 하지만 바닥에 진흙을 닦아내는 짱구의 뒤로 토끼 인형과 놀고 있는 짱아가 보입니다. 누가 봐도 유리의 토끼 인형인지라 짱아에게서 다시 빼앗아 벽장에 넣어두고 짱구가 유리네 집에 전화를 하며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해보지만 유리는 자신의 인형이 아니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정황상 유리가 주인일 수밖에 없기에 짱구 엄마가 유리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는데 유리가 절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하죠. 전화를 끊고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던 그때 분명히 벽장 안에 넣어두었던 유리의 인형이 다시 나타나 짱아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짱구 엄마는 의아해하며 토끼 인형을 다시 빼앗아 벽장 안에 잘 넣어두고 그날 밤 어김없이 붉은 달이 뜬 스산한 밤이었습니다. 유리는 양심이 있긴 한 것인지 붉은 달을 바라보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고 모두가 잠든 짱구네 집에서는 벽장 문이 스르륵 열리며 토끼 인형의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성큼성큼 밖으로 걸어나가는 토끼 인형을 잠결에 발견한 짱아가 일어나 인형의 발을 잡으며 즐거워하는데 토끼 인형은 짱아를 무심하게 쳐내며 자, 아가야. 미안하지만 너한텐 내가 필요 없어. 라며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걸어갑니다. 술을 마시고 개가 되어 돌아온 짱구 아빠를 밟으며 짱구네 집 밖으로 나선 토끼 인형은 유리네 집으로 향하죠. 곤히 잠을 자고 있던 유리는 오늘도 꽃밭에서 노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꽃을 따고 향을 맡다가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애벌레를 발견한 유리는 또다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화를 내는 꿈을 꾸는 유리의 뒤에는 토끼 인형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네가 계속 분노를 느끼는 한 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스산하기도 하였으나 단 한 번도 유머러스하거나 밝은 색상 톤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애니답게 수위는 적당히 조절한 듯하나 유리가 사고를 당할 뻔한 장면이나 몰래 짱구의 집에 숨겨놓고 가는 등의 장면은 꽤나 공포스러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던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공포 시리즈로 만들 계획인 듯하여 앞으로의 샌드백 토끼 인형 이야기가 더더욱 흥미롭고 궁금해지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토끼 인형 시리즈는 계속될 예정이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